전 프로메과 윤영욱입니다. 저는 베너스 디지스 스클레로스레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스클레로스레피는 리퀴드 폼이나 또는 폼이나 서브스턴스를 정맥 내에 주입해가지고 컨트롤드 스롬보플레바이틱 리액션을 일으켜서 궁극적으로는 정맥의 파이브로스 코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치료 목적은 이 정맥류로 인한 통증이나 부종 또는 화끈거림, 버닝 센세이션이나 나이트 클램핑이나 저림감, 땡기는 느낌 등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반해서 미용적인 효과도 더불어서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스클레로스 에이전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디터젠트와 케미컬 이리턴트, 오스모틱 에이전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대부분 디터젠트고요. 대표적으로 소디움 테트라데실 설페이트 3% 10cc 정도까지 맥시멀 도수로 허용되어 있고, 유럽에서 많이 쓰는 폴리도케놀이 있습니다. 이런 디터젠트는 정맥 베인 내의 프로테인 디네트레이션 변성을 일으켜서 정맥을 파괴시켜서 섬유화를 일으키는 기전이고요. 케미컬 이리턴트는 베인 셀의 직접적인 부식을 일으켜서 섬유화를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오스모틱 에이전트는 3탑을 이용해서 세포를 파괴하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화 치료의 로컬 어드밴스 이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 발생될 수 있겠고요. 텔란지악틱 매팅 또는 포스트 스클레로세레피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이라고 하고, 너브 인저리나 슈퍼피셜 스르모플레바이티스 등이 올 수 있겠습니다.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은 대부분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년 이내에 99%에서는 소실된다고 되어 있고요. 원인으로는 해무시데린의 침착이라든지 멜라닌 피그멘테이션에 의해서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화 후에 발생하는 스롬비스를 제거해 주는 것이 발생률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텔란지악틱 매팅은 아주 가는 실핏줄, 붉은색의 가는 실핏줄들이 모여서 형성된 것인데, 보통은 3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지나면 없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드물게는 퍼머넌트하게 남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는 어떤 테크니컬한 방법으로는 가급적이면 스크래싱 에이전트의 농도를 최대한 낮추도록 하고, 양을 줄이고 주입할 때 압력 프레셔를 좀 낮춰서 주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너브 인저리는 가장 흔하게 사피노스 너브나 슈랄 너브 인저리가 가장 흔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또 부작용으로는 큐테니어스 네크로시스라든지 파이오더마 강그레노슴, 하이퍼트리코시스, 또 아테리얼 인저리 등이 또 들 수 있겠는데, 큐테니어스 네크로시스는 0.23% 정도 보고되고 있고, 이건 솔루션이 엑스트라 바세이션 돼서 발생하는 거거나, 또는 더말 아테리올로 인젝션을 하거나, 바리코스 베인에 피딩하는 아테리올에 인젝션 되거나, 아테리오 베너스 아나스토모시스 있는 경우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화 후에 압박을 하는데 압박을 너무 과도하게 했을 때 압박에 의한 괴사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작은 베슬에 과도한 압력을 주입했을 때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테리얼 인저리는 사고에 의한 것이죠. 액시덴탈 인트라아테리 인젝션이나 아테리얼 베너스 션트 또는 크리펠 트레노니 신드롬 같은 경우에 좀 위험성이 증가되겠습니다. 이런 발생이 되면은 이미디어트한 펠라나 파레세시아, 파랄라이시스, 딜레이드 티슈 네크로시스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가끔 드물게는 티슈 데미지가 진행될 동안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트라아테리얼 인젝션의 어떤 위험 지역이 있는데, 포스테리어 메디알 말레올라 리전과 또 퍼포레이터들, 그리고 사프노 페미럴 정션 에어리에서는 그 GSV 앞쪽으로 가로지는 익스터널 푸덴들 아터리를 조심해야 되겠고, 사프노 팜리티얼 정션 에어리에서는 SSV 근처에 스몰 슈퍼피셜 아터리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서 도플러 소노그램을 하면서 아테리얼 펄스 정도를 유무를 확인해보고 AV 피스툴라 등이 있는지 스크리닝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파서블 트리트먼트로는 다양하게 있는데, 안티 코아귤레이션 서리피부터 심하면은 파셜 풋 앰퓨테이션이나 빌로우니 앰퓨테이션까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테믹 어드밴스 이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흔한 거는 스트로크, 뇌졸중이나 트랜지언트 비주얼 디스터번스, 이건 브롤드 비전이나 스코트마 등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트랜지언트 컴퓨셔널 스테이트, 미그레인, 체스트 타이트니스, 마이오카드얼 임팍션이나 STS를 사용했을 경우는 타코추보 카디오마이오패시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폴리도케놀은 카디악 톡시소티가 보고된 적도 있고요. 폴모너리 엠볼리즘, DVT, 에필lep틱 시저, 알러직 리액션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스트로크는 대부분 바로 나타나는데 3 내지 5일 뒤에 뒤늦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대부분 가스라든지 클로드 엠볼리즘에 의해서 발생된 걸로 돼 있고, 대부분은 그 롱텀 부작용 없이 일시적으로 해서 모든 환자들이 회복이 잘 됐다고 합니다. DVT를 살펴보면 DVT는 0.1에서 한 6% 정도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메이어와 졸리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 DVT를 줄이기 위해서는 폼 경화제를 10cc 이내로 제한하는 게 좋겠고, 5mm 이하의 작은 배설일수록 DVT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러직 리액션은 넘페탈하고 0.3% 정도 보고되고 있는데, 드물게 아나필락틱 쇼크로 인해서 4케이스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화의 컨트라 인디케이션 페이션트로는 프레그넌트 우먼이나 브레스트 피딩, 또 침상 안정하는 배드 리든이나 분만 3개월 이내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피할 약물들이 있는데, 항생제로 테트라사이클린이나 미녹신 같은 경우는 경화 전후 7 내지 10일 정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이퍼피그멘테이션을 좀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이부브루펜 또는 다른 안티인플레멘테이지 메디케이션은 경화 전후 48시간 정도는 피하는 게 좋겠는데, 타이레놀은 괜찮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레드니솔론도 피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경화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클레로세라피 후에 48시간 정도 환자의 어떤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샤워는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게 좋겠고, 뜨거운 탕묘경이나 뜨거운 사우나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핫백 등, 핫 컴프레션 등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햇빛에 노출되는 것도 피그멘테이션과 연관이 의심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시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레티큘러 베인과 텔란지액타시스 약간의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레티큘러 베인에 있어 스클레로세라피는 농도가 0.2%에서 보통 0.5% 정도 STS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리퀴드보다는 더 이펙티브하다고 하는 폼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사리 메소드를 이용해서 에어 4에 스클레로스 1 정도 1대 4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곳에서 싱글 인젝션 할 때 1cc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cc가 넘어가면 딥베인으로의 어떤 플로우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1cc 이내로 주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그 다음에 주입하는 동안에 그 주입 경로가 진행 경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은 딥베인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입을 중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포레이터를 위에서 잡아놓고 스클레로세라피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텔란지액타시스의 경우일 때는 0.1%를 사용하고 있고요. 0.1%인 경우에는 스킨 네크로시스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가늘기 때문에 리거지테이션이 잘 안 돼서 리거지테이션 없이 가볍게 주입을 해보면서 경화를 시도해 볼 수가 있겠고, 우선은 피딩 베인이 보인다면 피딩 베인을 먼저 해놓고 나서 두 번째로 스파이더 베인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DVT가 문제인데,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 이 경화를 하게 되면 딥베인으로의 어떤 경화제가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는 경화 주입 후에 바로 깔프 마사지를 해서 경화제를 딥베인에서 희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화 후에 걷는 것이 권장되고 있고, 압박 스타킹이나 밴디지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이프하고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한 곳에서 많은 양을 다량 주입하지 않고 멀티플 인젝션, 최소한 1cc 이하로 주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주입할 때 압력을 낮춘 형태로 주입해야 되겠고, 가능하면 적은 볼륨으로 농도도 최소한 낮춰서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플러 소너를 미리서 스크리닝해서 페리페럴 아터리나 슈퍼피셜 아터리들, AV 피스툴라, 포퍼레이트 등 유무를 확인해서 위험성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티큘러 베인과 텔란지 액타시스의 스클레로세라피인데요. 많이들 하시는 거고 0.1% 정도로 해서 주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레티큘러 베인에 대한 스클레로세라피로 보통 그림을 그려놓고 하진 않는데 이제 촬영상 볼펜으로 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 0.3% 정도에서 0.5% 정도까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경로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확인되지 않는다면은 딥베인으로 유입을 의심하고 바로 중단하고 다른 곳에서 다시 또 펑처해서 주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그 동영상은 아까 김인수 원장님도 발표하신 내용하고 지금 겹쳐 보이는데요. 빌로우 니 에어리에서의 스클레로세라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버브 니 쪽은 RFA를 시행했고요. 빌로우 니는 UGS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미터가 한 지금 0.2mm 2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드랩하고 소독하게 되면 다리가 이게 차가워져 가지고 베인이 콜랩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보여드린 게 이제 비기너를 위해서 테이블 틸팅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토니키트도 좀 사용하시고, 저는 이제 핫팩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핫팩을 대해서 다리를 따뜻하게 해줘야지 베인이 좀 딜라테이션 돼서 2mm 정도는 형성할 수가 있고 펑치하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비기너를 위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팁으로. 펑처가 됐고 가이드 와이어를 이제 넣을 거고요. 이제 다이레이터 시스를 넣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스클레로세라피는 이 시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시스에 이게 아주 보시면 이게 사이드 브랜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저는 이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를 길이를 재고 사피노 페모럴 정션 에어리어 한 1.5c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테사리면서 저는 지금 현재는 1.5%를 쓰고 있거든요. 0.3%를 쓰신다고 그래서 크라르베인 때도 1.5%를 쓰고 있어서 그거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사이드 브랜치를 통해서 초음파 보면서 아까 봤던 이제 퍼포레이터로 들어가는지는 있는지 없는지 유무도 확인하고 레벨도 확인하고 하면서 하고요. 그다음에 압박을 한 다음에 바로 카프 마사지를 이렇게 시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딥베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카프 마사지를 바로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똑같은 건데요. 요거는 이제 GSV가 연결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위쪽에서 어버브 니에서 펑처한 곳에서 RF를 시행하고 디스탈 파트에서 별도로 펑처해서 경화제를 주입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초음파 보면서 확인하고 경화제 주입하고 마사지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